자, 이제 줄거리를 읽으면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37번 쪽에 있는 문제. 자, 모범 경작생은 이게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거야. 일제강점기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일제는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모범 경작생 제도를 활용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범 경작생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에 맞는 모범 경작생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태평천하고 똑같아. 일제강점기에 최만식이 쓴 태평천하는 실제로 태평천하가 아니었잖아. 일제는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모범 경작생 제도를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일제에 협력하면 잘 살게 된다는 허상을 심어주고자 했어.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는 교묘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모범 경작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을 폭로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반어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범 경작생인데 실제로는 모범적이지 못한 인물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드러낼 거야. 더 나아가 모범 경작생의 농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수확도 많은 이유가 일제에 협조한 대가 때문을 깨닫는 농민들의 의식 변화가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걸 나중에는 모르다가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당시 일제가 추진한 농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 자, 그럼 다시 본문 앞으로 가서, 자, 길서라는 사람이 나와. 주인공이거든. 농촌에서 드물게 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로 성두의 여동생인 의숙과 사귀고 있어. 그러면 길서는, 자, 성두의 여동생과 사귀고 있어. 의숙과. 자, 모범 경작생으로 뽑혀 서울 강습회에 다녀온 길서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서 자, 일본이 원하는 것에 뽑혔다고 보시면 돼. 서울에서 본 것을 자랑하고 농민들이 이를 부러워한다. 그러면 아직은 의식변화 전이라고 보시면 돼. 농민들이. 길서는 강습회에서 들은 농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관료들의 감언이설을 농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길서의 말은 농민 착취에 허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 착취의 말인 걸 그대로 바로 전달해. 그리고 면장은 길서에게 길서가 독점 재배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면장은 길서가 독점 재배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일본 시찰단에 뽑아준다는 말을 하면서 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봐봐. 호세는 지방세거든. 자, 예전에 살림살이를 하는 집을 표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면장은 길서에게 길서가 독점하는 뽕나무 묘목값을 올려주고 일본 시찰단에 뽑아준다는 말을 하면서 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길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보이지?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 조금 많이 부담해야 되겠네. 아, 여기 좀 문제가 있지? 자, 농민들의 삶이 팍팍할 텐데 자네 동네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겠네.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증축해야겠으니까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를 이야기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에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네에게 해로운 건 없을 것이고. 글쎄요,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안 그러면 뭐야?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때를 굶고 있는 동네 소작인 취급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길서는 알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한 거야.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 문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여기까지 읽고 바로 문제를 풀러가도 상관없어.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면 이걸 보고 바로 문제를 풀러가서 A를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해가 됐어? 근데 이제 A만 읽으면 좀 그러니까 나는 이제 B, C까지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은 둘째로 하고라도 묘목도 못 팔아먹을걸. 그러니까 묘목 자기 이익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고통을 지금 눈 감겠다는 거지.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기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다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개인의 사리사욕이 먼저야 아니야? 길서한테는 개인의 사리사욕이 먼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300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국 품평회에 출품도 못 해볼 것이며 그러면 상금을 못 할 뿐만 아니라 벼가 겨우 넉선밖에 소출 못 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계속 생각할수록 길서는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러면 동네 사람과 똑같이 1년 양식도 부족할 것 아닌가? 그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이거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도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 묻어난 편은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살림살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A는 처음에는 길서가 모른 척을 했어. 길서가 자신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잘 모른다. 그런데 이제 동조를 하는 입장으로 간다. 면장한테.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벼이삭이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월급 탈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야. 강충이가 벌레가 먹어서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 없었대. 그럼 벼이삭은 익었는데 곡식을 거두기가 어려웠어. 그럼 백성들의 삶이 즉 민중들의 삶이 퍽퍽하다는 걸 지금 볼 수 있어. 길사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됐으나 다른 놈들은 털 빠진 황소같이 민승민승했다. 그럼 대비적이야. 길서는 좋은 걸음을 줬거든. 좋은 걸음을 줬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은 걸음을 좋은 걸 주지 못했어. 좋은 걸음을 주지 못해서 논밭이 형편없게 된 거야. 이 새끼만 한 작은 벌레까지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슴이 원통했으나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 못 살겠어.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돌아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서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 도지만을 좀 감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됐다고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난 소작쟁이와 같은 것이라고 거절했지. 길서가 왜 거절했는지는 알 거야. 자신의 이득이 줄어들까 봐야.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을 뽑혀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럼 성두는 잔치를 하려고 했었어. 기어이. 그러면 이건 결혼식 같은 거야. 아까 성두의 여동생에 그랬어. 의숙하고 누가 사귄다 그랬어? 의숙하고 길서가 사귄다 그랬었지. 의숙하고. 먹고 큰 맘을 떼먹고 읍내로 들어가서 서재당에게 말해보았으나 물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둔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 들었지.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거든. 내년부터는 논을 내놓아라. 명년은 내년이고 금년은 올해야. 하는 말에 더할 말이 없어서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논 앞에 서서 모범 경제성이라 쓴 말뚝을 부럽게 내다보았다. 그럼 길서의 밭에는 모범 경제성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어. 볕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이 있어서 비료만 많이 하면 2, 3곱을 내겠다. 그까짓 것도. 기어이가 침을 딱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하던 호세가 11등으로 그랬어 올라간 것이다. 13등 하던 게 11등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더 등급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높은 호세를 내는 거야. 그것보다도 10등이었던 길서네만은 그대로 10등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이상하겠지. 왜? 얘가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길서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웃으면서도 기가 막힌 일이었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가야 된다 보다. 즉 유랑민이 되는 수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유랑민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자, 성도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 놈의 땅만 같았다. 그러니까 헬, 지옥, 즉 지옥과 같았어. 헬과 같았어. 그래서 이 헬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 알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야. 누가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속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랬다. 약혼자 길서가 그렇지 않길 바라는 거야. 길서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눈두렁에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푯말은 간데가 없고 자기 논임을 표시하는 건 간데가 없고 모범경력생이라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자, 그럼 이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의미하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자 지금 누가 지금 일본에 갔다 온 후에 길서가 갔다 온 후에 지금 길서 논밭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길서가 보게 되는 거야.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처음엔 장난 맞은 애가 했나 그랬는데 아니야. 동네 섰을 때 동네에서는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읍내 서재당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자 서울 갔다가 돌아왔을 때보다 더 의기양양한 길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슥했을 때 그러면 바나나는 의숙에 대한 사랑이야. 그래서 의숙이를 불렀는데 얼굴을 들고 울기만 했어. 왜? 의숙은 지금 마을 사람들 걱정 그리고 오빠 걱정 그리고 길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두고 따라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이 가슴이 떨렸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 싶었다. 성두가 충혈된 눈으로 아랫문을 떼어줄 때 길서는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면 의숙의 오빠 성두가 길서를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 의숙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리고 바나나 들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 여자친구 주려고 바나나를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부터. 자, 극적 반전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자, 누가 봐도 갈등의 해소는 없어. 자, 그러면 극적 반전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 그랬는데 그건 나와 있는 게 없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자, 뭘 묘사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자 그런데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적 자체가 아예 없어. 공간적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자 공간적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느냐라고 지금 말을 물어봤거든. 그럼 비유적으로 묘사를 한 것은 있었어. 왜? 어떤 거냐면 길서의 논은 아까 뭐라 그랬어? 북어 기름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잘 됐다고 했었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논은 어떠니? 마을 사람들의 논은 민둥산처럼 이렇게 민숭민숭했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한 건 알겠지만 해학적 분위기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거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궁핍을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답은 4번이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해서 나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과거를 회상하거나 만약에 현재의 얘기가 같이 나오면 과거나 뭐 현재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거나 하거는 이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랬었어. 지난번에도. 그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해서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그랬어. 자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아니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한 적이 없어.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럼 기억부터 볼게. 면장과 교장의 도움이 없으면 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길서의 염려가 드러나 안 드러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알겠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게 불안했던 거야. 농사는 풍년이 들었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농민들의 근심 분명히 있었지. 왜? 아까 분명히 뭐 했지만 곡식이 절반도 거둘 수 없을 만큼 됐다 그랬어. 그래서 자 봤을 때 풍년이 들었지만 이건 틀렸어. 자 뭐는 근심이 드러난 것은 맞는데 풍년이 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 왜? 절반만 아까 했기 때문에. 자 뭐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게 틀려서 답은 2번으로 잡을게. 핑계를 대며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길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디귿을 한번 볼게. 당치 않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어 안 했어? 노동쟁이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폭도로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 그건 핑계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가 맞고 2번은 아까 요 앞에 게 풍년이 들었다. 아까 절반만 정도밖에 수학을 못했다 그랬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절망적 심성. 맞지? 자,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길서의 불안감.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아이들의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서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것이란 말에 길서가 곧 대답한 것을 통해 길서가 면장의 말을 수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장이 길서에게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고라고 해서 10등이던 길서의 말은 그대로 10등이 그대로 되겠지. 면장이 꺼낸 호세의 이야기는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으로 길서를 제외한 동네 사람들의 호세를 올리는 내용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길서가 면장에게 동네 사람들의 근심이 없지 않다고 한 것은 뽕나값의 인상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을 두고 한 말이니 분명히 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시 놀라면 값도 모르는 뽕나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틀렸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B에서 동네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라는 면장의 말에 길서가 동의한 결과로 동네 사람들에게 웃으면서도 기막한 일로 나중에는 기막힌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37번으로 가볼게.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 더 잘 됐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민숭미중해졌다. 분명히 둘이 대비가 나왔어. 대비되는 논의 모습이 나왔어. 자, 농지 상태를 좋게 유지하며 많은 수확을 챙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누가? 길서가. 볕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길서의 논을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일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농민들이 자신의 모범 경제성에서 부역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뭐라고 했는데? 희망하고는 관계가 없지. 왜? 농민들은 나중에 알게 돼. 왜? 우리도 저렇게 땅이 있었으면 이랬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자,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알겠어? 왜 그래, 김영? 분명히 여기 볕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서 있어, 안 서 있어? 자, 늘어서 있어. 자, 이걸 보면서 부러워했어. 자, 뭐 했다고?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는 길서가 오히려 미웠어 안 미웠어? 그러면서 나도 내 땅이 있어 비료만 많이 하면 이상급을 내겠다 그까짓 거. 그러면 나는 내 땅이 없다라는 한탄이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자, 이것에 대해서 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안 돼. 왜? 오히려 퇴퇴거리면서 자 길서에 대해서 부정성을 언급했어. 그러니까 일제가 의도한 대로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 놈의 땅만 같았지. 그래서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맞고 동네 사람들은 호세가 올라간 것을 길서의 장난이라고 하고 길서를 미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범 경제성 제도를 이용해서 농민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한 계략을 엿볼 수가 있어. 자, 모르면 여기서 찾으면 돼. 모범 경제성이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는 것을 봐서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 거야. 자, 이거는 그 유명한 드라마 허준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은성의 집념으로 지금 나와 있어. 자, 뭐로 나와 있어? 이은성의
집념으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보조자료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 보조자료를. 자, 여기 모범경직성도 나오고 뭐 집념인데, 이제 이응생의 집념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준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드라마 한 40%가 지금 넘었던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 허준의 일대기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설명을 조금 해줄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유이태라는 자 유명한 의사가 있어. 이 의사 밑에 도지라는 친아들이 있고, 이 친아들이야. 그리고 허준이라는, 한마디로 문화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있는데, 허준은 여기서 한마디로, 자, 우리가 양반은 아니고 양반, 그 다음에 서얼 그랬을 때 서얼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서자나 얼 정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자, 물론 얘도 마찬가지야. 잘 모르면 보기를 먼저 읽으면 돼. 그리고 줄거리를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자,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둘이 다 의사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의원을 뽑는 취재에 서로 응시하게 돼. 근데 옛날에는 한양까지 가서 의원 시험을 봐야 되거든. 우리가 뭐 과거 시험을 보려면 한양으로 가듯이 얘네들도 의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둘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도지는 가다가 병자를 모른 척한다. 자기의 일이 바쁘니까. 그러나 허준은 병자를 위해서 시험에 늦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 그런데 유이태는 나중에 도지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지를 야단치고 허준 편을 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럼 유이태는 올바른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206페이지 38에서 40번 쪽이야. 조선명의 유이태인 제자인 허준은 의원 취재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 손씨, 아내 김씨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떠난다. 한양에 가는 도중 병자들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유이태의 아들인 유도진은 이를 무시하고 떠나지만, 아까 무시한다 그랬지? 허준은 가는 길을 멈춰. 그리고 자, 가던 길을 되돌아가 우연히 만나게 된 병자들을 치료하고 원태의 집에서 병이 걸린 원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허덕거리는 병자 허준, 이미 본능적으로 심장을 더듬고 진맥,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이보쇼 늘어지는 병자 준, 안타깝다. 정신을 차린 원태 돌아온다. 병자의 양보를 움키고 손가락을 깨물어. 자, 정신을 차리쇼. 그러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지금 뭘 하는 거야? 피를 주는 거지. 의원님 자기 보찜 끌러 지필묵과 돈 꺼낸다. 병자가 급하네. 처방을 적어줄 것이니 이 돈대로 약을 갖다가 구해오게, 벼룩물을 가져오게. 원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왜? 아니, 아무도 어머니를 갖다가, 원태 어머니를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비까지도 주면서 하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야. 어서 빨리. 자, 어느 거리 약첩을 사든 원태가 구를 듯이 달려오다가 선다. 말탄 관원이 오고 있다. 원태 그 말을 유심히 보고 있다. 떠밀려 들어온 원태 처박힌다. 뒤어 덜미도 잡힌 준도 떠밀려 온다. 아니요, 이 양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 도둑놈은 나라고요. 이보쇼. 관졸들 사라진다. 이 어리석은 사람. 하도 거머와서 허위님 타고 가신 말을 구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일부러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원이 의원 취재 때 늦을까봐 자, 말을 구해주려고 한 거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깜빵 밖에 소리를 지른다. 자, 이 양반을 놔주세요. 이 양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 오버랩 때. 자, 실이 찬 사람, 두 사람, 울고 있는 원태. 울 것 없네. 이미 간데도 늦었어. 후회 없네. 이번 길에 남 보았어.
가난한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준 사람들, 그것만으로 난 족하네. 그러면 이번 의사 취재를 못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준 오히려 미소 다독거려준다. 관절 와서 허준이라는 놈 나와라. 자, 도지 일행 자리 차지 않는다. 왁자 활기찬 그 과장. 자, 준 달리고 있다. 뛰고 있다. 다리 끌며 가고 있다. 그 처참한 하반신이 쓰러질 듯 그러나 가고 있다. 그러나 뭐 하고 있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흡사 거지같이 칡덩굴로 발을 잡아매고 갓도 벗겨지고 눈이 충혈된 준이 다리를 빗을대 온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유심히 보던 포졸이 쫓아가 불러서 온다. 여봐라. 수험자를 따라온 장세 등 결과가 궁금한 인간들이 졸거나 술 마시고 개걸대고 있다. 준이 온다. 장세 본다. 준 과장 문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기웃덩거리는 과장 문이 뿌옇게 준의 의식처럼 흐려진다. 닫힌다. 마침 시간 안 하고 온다. 박경세다. 따라 들어가는 준. 무엇이냐? 산청서 의원 취재에 응하고자 온 과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의원 취재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험이 시작됐대. 비키거라. 예? 나 좀 이거 미친놈 아닌가? 비키거라. 내밀치고 안으로 필사적으로 그 문을 잡고 애원하는 하오나 저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나졸에게 내밀쳐서 구른다. 닫히는 문. 준 매달려 두들긴다. 나를 들여보내주시오. 자, 울며 무너진다. 페이드 아웃이야. 자, 이거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페이드 인은 밝아지는 거야. 산청마을 입구. 꽹매기와 징을, 그러니까 악기야. 갈기며 도지의 금혜환영. 그러면 도지는 뭘 한 거야? 의원 취재에 합격을 한 거지. 장세의 신난 얼굴. 그러니까 아까 자, 유이태의 그랬어. 자식인 누구는? 도지는 합격을 한 거야. 장세의 신난 얼굴 덩실덩실 춤을 춘다. 오씨, 옴보, 3월, 영달 등이 내달아온다. 마을 사람들도 내달아온다. 손뼉 치며 길길이 뛰며 좋아하는 오씨. 떡목판인 오씨, 손씨도 온다. 장세에게 우리 아들은 어찌 됐어요? 자, 손씨는 지금 누구의 엄마야? 허준의 엄마지. 허준의 엄마가 장세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얼씨구 절씨구 좋아서 혼자 돌아간다. 손씨 불안해서. 저만치 겸이와 김씨도 달려온다. 겸이는 허준의 아들이야. 김씨는 허준의 부인이다. 김씨 장세에게 달려붙는다. 춤추는 장세의 유사람들 딴 사람쯤 안중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잔치에 열중해 있느라고 허준에 대한 소식은 들은 채도 안 하는 것이다. 자기의 잔치에 열중했느라고. 아까 자, 유의태의 아들 유도지가 합격했다는 그 사실에 취해 있는 거야. 유의태의 탕 면상을 손바닥으로 갈기는 유의태. 그 앞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피고 있는 장세. 반항적인 도지의 눈. 못난 놈.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장치고 북치며 나는 등재를 했었네? 도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해. 하지만 서방님이 허준이님과 함께 그 마을에 갔다면 일이 이렇게 잘 됐겠습니까? 허준이처럼 낙바옷이다. 내 놈은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은 즉. 장세 도망치듯 나간다. 의원은 영달하는 길 아니고 의원은 돈 버는 직업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귀영달하는 직업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다. 영달을 꿈꾼다면 중국말을 열심히 배워 역관이라도 그 번역관이라도 될 것이오. 돈 버는 게 소원이거든 장사꾼으로 풀릴 일이지. 의원은 병자를 보살피는 첫 번째 임무를 안 했다 이거야. 그것이 첫째니라. 둘째, 셋째도 오로지 의원의 소임은 그것뿐. 헌데 허준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병자를 보살피는데 유이태의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 병자는 뒷전이고 단양팔경 구경하며 한양에 올라가. 그래서 따낸 이 첩지. 도지가 받친 비단주머니를 친다. 자, 이 첩지가 그토록 자랑스럽냐? 못나고 못난 놈. 첩지 움켜잡고 일어선다. 아버님 말씀이 일견 옳은 듯하오. 나 아버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이긴 거라고요. 이 첩지만 있으면 평생 의원으로 자격이 조선팔도 방방곡 어딜 다니나 인정을 받고 소자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어. 자, 지금 누구하고 누가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 자, 유이태하고 도지가 갈등을 예고하면서 끝났어. 자, 뭘 예고하면서 끝났어? 갈등을 예고하면서 끝났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원태, 눈물이 그렁해서. 자, 이게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 준, 오히려 미소, 다독거려 준다 그랬어. 자, 그러면 원태는 준이 자신을 희생해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에 고마워하지. 준은 원태 때문에 공경에 처했어도 오히려 원태를 위로해줬어, 안 해줬어? 준은 천신만고 끝에 취재가 열리는 성문 앞에 도달하고 있다.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까? 자, 디귿에 흡사 거짓골로 다리를 비실대면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거짓골로 지금 온 거 맞아. 천신만고 끝에. 장세와 유시댁 사람들은 손씨와 김씨의 질문에 준의 낙방 소식을 듣고 상심할까봐 답변 안 한 게 아니라 진해잔치에 취한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장세는 도주의 편에 서서 도주를 옹호해버려 하지만 오히려 유희태의 노여움만 샀다. 그럼 이제 볼게. 신넘버 124를 삽입하여. 자, 신넘버 124를 삽입하겠다 그랬어. 신넘버 123에서 병자를 돌보던 인물이 신넘버 125에서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거 124를 삽입한다 그랬어. 자, 여기 보면 124가 삽입돼 있어. 약첩을 든 원태가 구를 듯이 달려오다가 선다. 말탄 관원이 오고 원태 그 말을 유심히 보고 있지. 그럼 말을 유심히 본다는 것은 자기의 어머니를 구해준 허준이, 자, 뭘 할 수 있도록? 의원 취재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말을 약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되는 단서가 맞겠지? 125는 같은 공간의 장면을 오버랩함으로써 극의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략된 시간이 있음을 드러냈다. 자, 125는 같은 공간의 장면을 오버랩함으로써 극의 공간은 그랬어. 자, 오버랩 여기에 있어. 모르면 오버랩이나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통해서 사건의 경과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낸다 했어. 그러면 125에 보면은 지금 뭘로 했어? 오버랩. 그리고 실에 찬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 그래서 자, 갑자기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더니 실에 찬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된 시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 맞아. 125의 마지막에 제시된 대사는 125와 신넘버 125와 신넘버 127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된 경위를 짐작하게 해서 그게 인과관계를 보완하고 있다. 맞지? 처음 상황이 바뀌게 됐어, 안 됐어?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127은 인물이 과장으로 향하는, 그랬어.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장면들을 오버랩함으로써, 자, 뭐를 했다? 시간의 경과를 짧은 장면에 담아내고 있다. 막 달린다, 뛴다. 129의 마지막에 사용된 페이드 아웃은 씬넘버 130의 시작에서 사용된 페이드인과 대비돼서 역전적 시간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역전적 시간 구성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시간의 흐름인 순행이다. 추보식 구성이야. 시간의 흐름인 추보식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 물론 약간 생략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잡는다. 가와 나의 인물의 태도를 한번 볼게. 가하고 나의 인물의 태도. 자,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인물의 태도인데, 자, 여기 있는 첩지를 유희태는 상당히 못마땅해. 왜? 유희태의 자식이 병자를 그대로 뒀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알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건 의원 취재거든. 여기 나온 건 뭐라고? 가는 의원 취재야. 가는 의원 취재.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 주는 병자를 돕기 위해서 나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가에 응시하지 않는다. 병자를 돕기 위해서 그랬어. 자, 뭐가? 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의원 취재에 응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준 지금 의원 취재에 응시하려고 지금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유희태는 도지가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획득한 것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 왜? 의원이 누구를 갖다가 뭐 한 거? 자가
응시하지 않는다가 틀렸고, 자,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어. 그냥 병자를 무시했을 뿐이야. 그냥 보고 지나쳤을 뿐이야. 도지는 가에서 경쟁력을 통해 나를 취득한 것에 정당성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답은 3번이다. 가를 통해 나를 얻어 영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를 돌보는 것도 의원의 소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맞아, 유희태는. 됐어?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영달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랬어. 자, 이게 틀렸고 의원의 소임은 맞았어. 영달이 틀렸어. 부귀영달도 아니다. 부귀영달을 얻으려면 역관이 되라. 오히려 장사치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에는 부귀영달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 도지는 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희태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준의 탓으로 돌렸다. 자, 그렇게 한 적은 없어. 아버지의 가치관이 틀렸다라고만 했어. 준의 탓을 여긴지를 했어.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끝이 나. 자, 그러면 뒷장을 가서 이제 3회의 마지막 작품인데, 자, 하나는 박일로의 누앙사가 나왔고, 하나는 천양의 길을 찾아서가 나왔고, 이용학의 그리움이 나왔어. 자, 이렇게 현대시가 2편이 나왔고, 그리고 고전시가 가사가 자, 하나가 나왔거든. 현대시 2작품 중에서 나를 먼저 읽고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현대 말고 나는 고전 가사에 능하다 그래서 다를 먼저 읽어도 상관없어. 이건 어차피 시 3편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읽어도 된다. 그러면 난 다를 먼저 읽고 관련 문제를 풀러가 볼게. 누앙사는 자, 누추한 곳.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시골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의 쉬에 사는 거야. 오성과 한음이라 해서 한음 이덕형이 있어. 옛날에 오성과 한음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음 이덕형이 박일로에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어떠냐, 거기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말을 하라고 했더니 누앙사로 답변을 했대. 자, 한기태심하여. 자, 중간부터 나왔거든. 중간부터 끝까지 나왔어. 한기태심하여. 자, 한기태심하여는 가뭄이 극심하여. 자, 한기태심은 가뭄이 극심한 거야. 가뭄이 극심하여. 시절이 다 지났는데, 다 지나버렸어. 경작 시절을 말한다. 경작 시기가 이미 다 끝났다, 이런 얘기야. 경작 시기가 이미 다 끝났어. 서쪽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가 있었어.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경작 시기가 다 지났는데 얘는 서쪽 높은 논을 갖고 있어. 잘 산다면 서쪽에 있는 논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 논이겠지. 그럼 서쪽 높은 논에 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구름이 있었어. 지나가는 구름에 비가 내렸는데 이걸로는 해갈이 다 안 돼. 해갈은 이제 물이 다 완벽하게 차지하는데, 얘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어디선가 막 근원모를 물이 막 내려오는 거야. 막 물이 막 근원모를 물이 막 내려와.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뚝을 쌓고 있었어. 이 물을 안 흘려보내려고, 즉 박일로가 댐 같은 걸 쌓고 있어서 도랑 같은 걸 싸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자, 옆에 지나가는 한 남자가 어이 고생 많네, 내가 소 한 번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 자, 소 한 번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말 때문에 얘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하트를 날려.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간다. 가서 개망신을 당하고 온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뭄이 극심하여 시절이 다 지났는데 서쪽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무원수, 근원모를 물을 반쯤 데워두고 있었어. 근원모를 물을 반쯤 데워두고 있었어.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히 하는 말씀, 친절하다고 여겼어. 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소 한 번 빌려주마?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이야. 근데 이 말이 그냥 밥 한 번 먹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엉성히 하는 말씀, 나는 친절하다고 여겼어. 달 없는 황혼에, 지금 경치 봐라. 달이 없는 황혼에 갔으니까 벌써 배경부터가 부정적이 아니야. 소 못 빌려. 배경이 부정적이다. 배경이 어떻다고? 부정적이야.
가뭄이 극심한 시절이 다 지났는데 서쪽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근원물을 반쯤 내가 데워두고 있었어. 댐 같은 걸 아까 서쪽 논에 이렇게 쌓고 있었다 그랬지. 근데 갑자기 근원물 도상 무원수가 막 내려오고 있었어.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애햄을 아헴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큰 기침, 애햄을 오래도록 내가 했어. 어와 그 뉘신가 염치 없는 접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소주인이 한 말이지. 어와 그 뉘신가.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 대답을 한다. 염치 없는 접니다. 그랬더니 소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밤 7시부터 9시도 다 지났는데 초경이 일경이거든. 초경이 밤 7시부터 9시야. 그 어찌 와 계신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근심만에 왔습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소주인이 내가 공짜로 주나 값을 쳐서 주나 내가 주고 싶은데 다만 어젯밤 건넌 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숯광을 구슬기름에 구워내고 그러니까 건넌 집 사람 주느라고 너 못 주겠다 이거야. 건넌 집 사람은 나한테 목붉은 숯광을 구슬기름에 구워서 그러니까 기름 바베큐를 해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가득은 술을 3회주를 나한테 취하도록 권했어. 그러면 이런 행실을 해야 돼 니도. 이 얘기야. 이러한 은혜를 어이안이 갚겠는가. 내일로 빌려주마. 이건 소주인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옆집 사람한테 한 말이야. 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기가 불편하니 말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내가 이러는 거지. 사실이 그러면 설마 어이할거. 이거 내 속마음이야. 자, 어이할거.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돼. 헛모자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시네. 측 없는 집시는 그 우리 뒤편을 신발 이렇게 뒤편 아킬레스건까지 다 있는 부분 있지. 그거를 이렇게 구겨 신는 거야. 구겨서 신는 거야. 자, 측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너니 풍채 적은 모습에 개까지 짖을 뿐이야. 나 혼자 이렇게 불쌍하게 집에 오는데 개가 막 컹컹 하면서 막 나한테 짖는 거야. 큰 개가 보통 컹컹 이렇게 짖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불안해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집에 왔어. 자, 두실와옥이라 그래서 몇 칸 안 되는 집을 우리가 초가삼간 또는 두실와옥이라 그래. 내가 있는 집을 말하는 거야. 몇 칸 안 되는 집에 들어간들 내가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쪽 창에 비스하게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무정한 오디세는 내 하늘 돋운다. 종조 주창 아침이 끝나갈 때까지 이 얘기야. 자, 아침이 끝나갈 때까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추창은 슬퍼했다 이런 얘기야. 아침이 끝나갈 때까지 내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봤어. 왜? 내가 빌리면 뭐 하려고? 자, 쟁기질을 하려고 쟁기를 엄청 많이 갈아놓은 거야. 그걸 벽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드레스 오면 신으려고 했던 신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빌리면 쟁기를 쓰려고 엄청 잘 갈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더 슬퍼.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즐겨 듣던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린다. 이 사람 날밤 새운다. 지금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왜? 그러니까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쪽 창에 비스만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어. 무정한 오디세는 내 하늘 돋운다. 종조 추창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즐겨 듣던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린다. 세상 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여기서 인정은 뇌물이야. 세상 인정은 여기서 뇌물이야. 아까 누가 준 거 같은 걸 줘야 돼. 그렇지. 목붉은 숯광을 구슬기름에 구워내고. 알겠어? 세상 인정은 여기서 뇌물이야. 그리고 아까 가득은 3회주를 취하도록 권해주는 그런 센스가 나한테는 없어. 돈도 없고.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빛깔도 좋구나. 쟁기가 아주 빛깔도 좋아. 쟁기가 아주 빛깔도 잘 좋아.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쉽게 갈겠지만 빈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 경작 시기도 다 지났다. 내팽겨 던져두자. 자연에 대한 꿈을 꾼 지도 내가 오래됐어. 먹고 사는 것이 비겁하여 또는 누가 되어 어느덧 잊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저 뭐는
쟁기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빈벽에 쓸데없이 걸렸어. 봄 경작 시기도 다 지났다. 내팽개 던져도 돼서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내 신념을 얘기하면서 끝날 거야. 나 자연에 대한 꿈을 꾼 지도 오래됐어.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비겁해서 또는 누가 되어서 어느덧 잊었어. 천피기욱한데 그랬어. 자, 천피기욱은 물 가운데 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대나무. 알겠어? 많기도 많아. 유비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라. 갈대꽃 깊은 곳에 자연만이 벗이 되어 명월천풍은 자연이다.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저절로 늙을 것이다. 무심한 백구야 나한테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지 말아라. 갈매기야. 다만 다투리가 없는 곳이 여긴가 하노라. 물론 여기 약간 뒤에가 더 있어. 내 빈천을 싫게 여겨서 자 손을 친다고 내 빈천에서 저리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부귀를 부러워해서 이리 와 이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래. 인간 세상 어떤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자, 니네 나눠준 거에 여기에 잘 들어있어. 인간 세상 어떤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알겠어?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그랬어. 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 인생은 유교적인 관념으로 살겠다고 끝을 낼 거야. 자, 그러면 나는 가나다 중에서 뭐 중에서 다만 읽었기 때문에 뭐만 읽었기 때문에 다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뭐에 관련된 것만 문제를 푼다고? 다에 관련된 것만 문제를 풀 거야. 자, 문제가 모두 5개가 지금 존재해. 자, 문제가 모두 몇 개가 존재한다고? 5개가 존재해. 알겠어? 그러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느냐고 지금 나한테 말했거든. 자, 뭐를 부여했느냐고 지금 말했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느냐고 지금 나한테 말했어. 자,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자연이 내 벗이 된다 그랬거든. 자, 자연이 내 벗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인격을 부여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이 내 벗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해서 했는데 자,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니었어. 그래서 다가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런데 말을 건네고 있다가 틀렸어.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그럼 맞아. 왜? 처음에 내가 소를 빌리기 전에는 그 사람이 소를 빌려준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소를 빌릴 수 없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 되니까 우리는 다의 공통점이면 가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어. 다까지 맞아야 되니까. 친숙한 소재를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만족감? 친숙한 건 내가 알겠는데 만족감은 없었다. 그래서 지운다. 다만 갖고 푸는 거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않아? 처한 상황이 지금 소를 못 빌린 거야. 과거 시제를 사용했느냐고 지금 물었어. 근데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 이 문제 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조금 약간 고난도인데 어떻게 되냐면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소주인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어? 자, 어저께 그 옆집 사람이 자 이쪽 보여줄게. 자, 어젯밤 건넌 집 사람이 이걸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자, 못 붉은 쑥공을 구슬기름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회주를 취하도록 나한테 권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으니까 이게 대화체에서 자 뭐해서? 자 보면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자 취하로 거나 거든 알겠어? 이러한 일을 어연히 갚겠는가 그랬어.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게 맞아.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했지. 어젯밤 저 사람이 자 어젯밤 그랬어.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원래 우리나라 어젯밤이라 쓸 거야. 어젯밤 저 사람이 뭐를 했다 나한테? 자 이걸 해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된다. 그러면 2, 4, 5 중에서 이따가 풀고 지나갈 거고. 자 A에서 B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거든. 그런데 A, B는 가 나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 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넘어갈 거야. 넘어가서 소와 낚싯대. 그러면 소는 경작에 관련된 거거든. 경작은 내가 논밭을 경작하겠다의 뜻이야.
논밭을 경작하겠다는 거니까 일하겠다는데 낚싯대는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지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낚싯대와 소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화자는 주인이 목붉은 숙광을 언급하자 설마 어이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자 물러났는데 그렇지? 왜? 약속이 그러하면 약속을 어기기가 불편하니 그랬어? 설마 어이할 거. 이를 통해서 소가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볼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화자가 대승이나 그럼 오디세아세 농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소를 빌리지 못해서 봄 농사를 짓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자 무정한 오디세는 내 한을 돋운다. 옆에서 내가 울고 싶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쟤 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울게 되지 않겠니? 그리고 원래 농가는 내가 원래 즐겨 듣던 농가인데 오늘은 그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왜? 농사 일을 내가 못하게 됨으로써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승이나 농가는 자 대승은 울어주는데 그게 더 슬프게 들리는 것이고 농가는 흥겨운데도 슬프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자기가 농사일을 짓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이야.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 아까 세상 인정이 뭐라 그랬어? 목붉은 숙공을 갖다가 구슬기름에 구워내고 가디건 3회주를 갖다가 취하도록 권한 거지. 그러면 그것을 고민한 끝에 낚싯대를 떠올리고 있다 그랬어. 자, 이 말이 맞는 말이 될 거야. 자, 결국 내가 농사일 못해서 자, 세상 인정을 모르니까 차라리 낚시나 하면서 소일거리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소와 낙대에게 남에게 빌려하는 것으로 강호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 남에게 빌려야 하는 것으로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소는 빌리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유비군자에게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 되거든.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라. 유비군자들아, 뭐라고? 군자들에게 그랬어. 낚싯대, 유비군자들아, 자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이런 얘기. 유비군자들에게 낚싯대를 빌린다. 자 뭐를 빌린다고? 낚싯대를 빌리는 거야. 빌려하는 것으로 강호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시켰다. 여기서 낚싯대는 내가 알겠는데 소는 안 돼. 왜? 소는 나한테 절망감만 선사했거든. 그래서 소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잡는다. 화자에게 낚싯대는 명월청풍에 벗이 돼서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가 맞아. 그럼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자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음밖에 없었어. 내가 읽은 건 미음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 헛모자 숙여 쓰고 칙없는 집신에 살피살피 물러오니 그랬어. 풍채 적은 모습에 개까지 짖을 뿐이다로 인해서 화자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구체화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봐봐.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 맞아서 답이 될 수 없으니까 1, 2, 3, 4 중에서 찾을 거야. 자 이렇게 먼저 봤어. 그럼 이제 난 나시를 먼저 볼게. 자, 천양의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이거든. 자, 내가 이거를 독해를 해내야 되는데 이 시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산문시라는 건 분명히 알았을 거야. 자, 뭐라는 건 알았어? 산문시라는 건 알았을 거야. 자, 그러면 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보조자료 하나를 보도록 할게. 자, 보조자료 아까 유연전 있었던 것에 쭉 넘어가면은 끝에서 한 5번째 장을 넘어가면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떠올려본 마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길은 마음의 길이야. 이 길은 무슨 길? 마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그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그랬어. 자 그럼 명암리에서 머무는 눈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명암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야. 길끝이 나를 당긴다. 길이 나를 당긴대. 자 주객 전도형이지? 주인과객이 바뀌었지?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은 아니다. 내 안의 샛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것이 뭉클해진다. 그럼 명암리에서는 나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야.
명암리에서는 뭘 한다? 나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야.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그러면 잘 봐봐. 이거 봐. 낯설다. 약간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낯설게 만나는. 그러면 이건 연세법이다. 연세법 알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했던 말을 다시 재반복을 하는 거야. 약간 변형시켜서. 자,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더 잘 경험하게 돼.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이야. 마음의 능선을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된다. 그럼 언젠가는 나를 성찰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잠깐 잊고 외부적인 요소로 갈 수도 있겠지.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그랬어. 그러면 명암리에서 새롭게 내 마음을 성찰해본다 이런 얘기야. 명암리에서 뭐 한다고? 새롭게 내 마음의 풍경을 성찰해본다는 내용이 알겠어? 그러면 자 이거 보조자를 한 번만 봐줄래? 어려운 거니까. 길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냈고 명암리라는 지명이 환기하는 명암,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마음속 밝고 어두운 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어느 부분은 어둡고 어느 부분은 밝지? 그럼 명암리에서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어. 그래서 내면 심리 상태를 구체화한 거야. 명암리라는 길로. 그리고 연세법. 그래서 유기적 관계. 얘는 왜 띄어쓰기 한 번도 안 했구나? 띄어쓰기래. 잘못했어. 얘는 왜 연구분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의식의 흐름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유기적으로. 유기적이 뭐야? 긴밀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유기적으로 나타내고 유기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긴밀한 조직체로서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현재형 시제를 썼다. 자, 뭘 썼다고? 현재형 시제를 썼어. 그리고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했어. 자, 그치? 뭐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결국 말은 뭐냐면 명암리, 밝고 어두운 곳에서 자, 지금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곳곳을 보는 것이야. 자, 그러면 나는 B밖에 못 읽었어. 새길. 나는 뭐밖에 못 읽었다고? 새길밖에 못 읽었거든. 그러면 내 새길에 관련된 걸 해보자. 직선적인 삶의 질서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새길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내 새길은 즉 내 마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야. 즉 밝고 어두운 것이거든. 새길은 내 마음에 존재하는 밝고 어둠에 관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삶의 질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직선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야? 직선적인 삶의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런 규율적인 그런 건데 그게 아니지. 전망이 차단된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길을 여러 갈래로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새길을 내서 여러 갈래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비극적 운명에 대한 회의 그거는 아니지. 익숙한 세계에 대한 친근감 새길은 익숙한 세계가 아니야. 갑자기 대로변으로 가다가 새길로 빠졌다는 건 익숙할 수가 없어. 내면을 새롭게 성찰한다. 그래서 답은 5번만 맞게 될 거예요. 항상 A와 B가 나오면 B부터 푸셔야 해. 그러면 나에 관련된 것만 풀 거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자,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은 아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어영의 변화와 반복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냈다. 자,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뭐는 알아? 자,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 아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이렇게 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낸 것은 맞아. 그런데 이제 얘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맞았다라는 거야. 낯설게 만나는 비추다 등은 연세법 맞아. 그래서 어구와 어구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넓혀줬다. 그러면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틀린 걸 찾아야 돼. 됐어?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니은부터 볼 수 있거든. 나가 명암리에서 밝고 어두운 것을 떠올리면서 지명을 통해서 환기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틀려. 자, 이거 누가 생각해도 맞지. 그래 안 그래? 알겠어? 자, 왜? 명암리에서 밝고도 어두운 것을 떠올리면서 지명을 통해서 환기된 화자의 인식체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지명 이름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이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내면의 심리를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느꼈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맞는 말이야. 길을 풀어놓는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현실의 제약과 억압에 당당히 맞서서,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어. 현실의 제약과 억압에 당당하게 맞선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한 편의 작품이 나왔어. 자,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한 편의 작품이 나왔거든. 이게 뭐냐면 고향에도 눈이 내리겠지 하면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인데, 이용학 작품은 주제가 하나라 그랬었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용학 작품은 어떤 작품이 나오든 유랑민의 비애야. 유랑민의 비애다.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그랬어. 그럼 북쪽에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자, 백무선은 우리가 뭐 호남선, 전라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지명 이름을 갖고 있는 그냥 자기 동네에 가까운 철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그럼 이 작은 마을에 눈이 내리는가? 그래서 눈을 통해서 지금 고향을 회상하고 있다. 눈을 통해서 뭘 한다고? 고향을 회상하고 있어. 항상 이용학 작품은 유랑민의 비애라는 걸 알아야 돼.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그럼 이 그리운 곳이 고향이겠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랬어. 그래서 고향에 눈이 내릴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회상하는 얘기야. 별 내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 해방 직후에 혼자 상경해서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지은이가 함경북도 무산에 처가에 두고 온, 그랬어.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알겠어? 그러니까 눈이 오는가? 그러면 지금 얘는 어디 있어? 서울에서 외롭게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북쪽, 그랬으니까 함경북도를 그리워한다고 보시면 돼. 어디를 그리워한다고 보시면 돼? 함경북도를 그리워한다고 보시면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아까 이것만 확인해 볼게.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랬어. 자, 그러면 철길 위에 느릿느릿, 그랬어. 이거는 이전의 경험이 맞게 되겠지. 확인만 하고 지나간 거야. 그럼 눈이 오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북대는 내리는가, 어영 변화를 통해서 되풀이하면서 정감의 깊이를 갖다가 드러냈다. 자, 모르면 여기서 찾으면 어영 변화라든가 이런 말들을 만나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맞는 말이야. 얘랑 아까 통하지 않니?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연세법을 사용해서. 자, 이거 애들 엄청 많이 틀려. 자, 이거 봐봐. 그리운 곳 그리고 차마 그리운 곳 이러면 애들은 이게 뭐냐면 좀 더 점층적이야. 점층적이지 연세법은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러고 나서 바나나는 해서 같은 말을 약간 변형시키는 것과 차마라는 부사를 써서 좀 더 강조한 것은 달라 안 달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한다. 이거 연세법 아니야. 알겠어? 왜냐면 연세법은 앞에 말을 뒤에서 다시 받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가는 건데 이건 점점 심화되는 거야.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잡았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 3회. 3회에는 보조용언 띄어쓰기에 관련된 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본조합디. 알겠어? 그래서 아까 내가 붓어지다. 붙어 하다. 자, 얘네들은 절대로
붙였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회로 만나게 될 거야.